시부모님이 워낙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가게를 운영하신 터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식사하시던 손님들이 신우이를 보고 아니 이 집 딸내미는 여태 부모님 한 번 안 모셨으면서 왜 저런데? 이 집 어르신 아프시잖아. 돈 보고 찾아온 거지 뭐. 돈이 무섭긴 무서워. 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뻘개지더니 본인이 불리한 걸 알고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가끔씩 가게에 들려서 옳게 요즘 매출 잘 나와? 우리 아버지 돈 관리 제대로 하고 있지? 장부 보고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당장 쫓아낼 거야. 똑바로 해. 알았어? 라며 제 속을 박박 긁어대더라고요. 장부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까 우습기도 했지만 잊을만 하면 가게에 나타나니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입원한 지 1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든든한 지원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저를 정말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거든요. 손주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저는 두 사람의 태도에 치를 떨며 장례를 치렀는데요. 남편이랑 시누이는 어디 갔다가 나타난 건지 시아버지 3일장 첫날부터 한껏 들뜬 표정으로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오더라고요. 상주들이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본인들 손님도 건성건성 응대하는 게 기가 찼어요. 특히 남편은 이제 자기를 구속하던 존재가 사라져서 그런지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시누이는 둘이 딱 붙어서 뭔가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고 들뜬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찾아주시는 조문객들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낄낄거리더라고요. 저랑 아들들은 손님 접대하느라 바쁘고 잠깐 쉴 때 앉아서 조는 게 전부인데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상주가 아니라 손님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제가 그 두 모습을 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손님이 없는 한간 시간대 이럴 거면 두 사람은 왜 온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웃음이 나와요? 손님 접대도 안 하고 먹을 것만 축낼 거면 당장 나가요. 라고 한 소리 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저를 비웃기만 하고 일이나 하라며 타박하더라고요. 3일장을 모두 치르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좋은 곳에 가서 식사하자. 여태 둘이 나가서 식사한 적이 없잖아. 부모님 모시랴 가게 일하랴 많이 힘들었을 거 알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 얘기할 것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저를 초호화 호텔 레스토랑에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짐작가는 게 있어서 일단 잠자코 따라줬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비싼 음식을 시키며 가만히 기다렸죠.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코스 요리를 주문하더니 식사를 하면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스테이크를 썰면서 이혼 얘기를 하는 게 나름 예의를 갖춘 거라 생각했나 봐요. 남편은 저한테 당신 그동안 고생했고 당신 역할 많았던 거 다 알아. 위자료도 섭섭지 않게 줄 테니 이혼하고 각자 제2의 인생을 살아보자. 요즘 황혼이혼 많이 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나이 더 먹기 전에 그만 헤어지고 홀가분하게 살자. 당신도 나랑 사느라 힘들었잖아. 애들도 다 컸고 당신이 할 일 충분히 다 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웃기지도 않았고 충분히 예상한 말이라 놀랍지도 않았어요. 네가 결국에는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껏 비웃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예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 한번 마지막으로 어머님 약속 지키자는 생각으로 붙잡는 척이라도 해줬습니다. 그래도 애들 이제 결혼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바로 갈라서는 게 좋을까? 라며 아이들 핑계를 대며 넌지시 말해봤죠. 그러자 남편이 머리를 좌로우로 세차게 흔들면서 아니야 요즘은 그런 거 흠도 아니에요. 괜히 애들 생각한다고 우리 인생까지 지겹게 만들 필요 뭐가 있겠어. 그 정도 키워줬으면 부모 역할은 다 한 거야. 그럼 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준 기회까지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길래 나중에 내가 어머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 온다 해도 나는 할만치 했다. 결국엔 본인 아드님 잘못이다 하면서 저도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잘하면서 당신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나도 당신 만나서 힘들 때 많았고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갈라서자. 서로 마음도 안 맞는데 부부 사이 유지해봤자 좋을 것도 없겠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당장 이혼 진행하자며 다음날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서류를 접수하더라고요. 둘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거라 크게 복잡할 절차도 없고 진행도 빨리빨리 됐어요. 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몰라요. 그래도 법적으로 부부였고 우리 사이에 애가 둘인데 이혼하자마자 저렇게 좋은 티를 내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시부모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쨌든 저는 남편 덕분에 시부모님이나 아들들을 만나게 돼서 그건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좋았던 기억도 별로 없고 지금 헤어지니까 홀가분하지만 그래도 당신 덕분에 좋은 시부모님 만나고 착한 애들도 낳을 수 있어서 그건 고마웠어.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죠. 남편은 고개만 끄덕거리며 계속 싱글벙글이었어요. 다음날 남편이 오픈 전부터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왜 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뭐야? 밥 먹으러 온 거야? 굳이 여기까지 밥 먹으러 오는 이유가 뭐야? 이제 남남인데 웬만하면 다른 데 가서 먹지. 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 내 가게니까 내가 오는 거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한가하게 여기 밥 먹으러 온 줄 알아? 라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예상한 대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와서 사장 노릇하려고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 말을 듣자마자 직원들을 시켜서 남편을 내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당장 나가. 다신 여기 들어오지 마. 여기 내 가게야. 손님으로도 안 받을 거니까 얼씬도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소리쳤어요.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무슨 소리야? 너 장난해? 여기 우리 아버지 가게야. 네가 뭔데 나가란 말이야. 넌 이제 나랑 남남이야. 그러니 나가려면 네가 나가.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가게 주인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비웃었어요. 가게가 어떻게 된지도 모른 채 큰 소리치는 모습이 웃기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떡하니 내밀면서 여기 내 명의로 된 거 안 보여? 가게 명이 아버님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변경된 지가 언젠데 얼마나 가게에 관심 없었으면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 진짜 한심하다. 당신은 이제 내 남편 애들 아빠도 아니야. 그리고 가게 주인도 아니야. 이 가게는 아버님 어머님이랑 내가 힘들게 운영한 곳이야. 너는 가게 일에 관심도 없었고 돈만 갖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사장 행세야. 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갑자기 신우이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로 대충 상황을 전해들은 신우이가 가게에 한달음에 달려오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 가게가 왜 쟤한테 넘어갔대? 언제 그렇게 된 거야? 너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가게를 받아갔어? 여기 우리 거야. 당장 나가. 라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가 가게 대표가 된 지 오래라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랑 시누이는 꼭 가게를 찾아올 거라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 전혀 걱정할 게 없었죠. 영업 전에 찾아와서 손님들이 두 사람이 해약하는 걸 못 본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남편은 겉돌면서 일도 안 돕고 맨날 술만 먹던 그때 제가 한창 애들 키우며 가게 일에 매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일하느라 고생만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손이 귀한 집인데 손자를 둘이나 낳아준 것도 너무 고맙고 내가 요즘 생각해보니 가게 이름이 너무 흔한 거라 좋은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손주도 이름 넣어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철학관도 여러 곳 다녀왔는데 마침 한자 뜻까지 괜찮은 이름을 지었다. 가게 이름 바꾸는데 네가 빠지면 되겠니? 신분증 챙겨서 내일 나랑 어디 좀 가자 라고 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미리 아들 둘 이름이 하나씩 들어간 상호를 지어오셔서 사업체 이름을 변경했고 그 대표로 저를 임명하셨어요. 저는 한사코 말리면서 아버님, 이 가게는 아버님 건데 왜 저를 대표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 무거운 자리 못 맡아요. 아버님이 오래오래 맡아서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아범이나 저한테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서 대표 자리는 가당치도 않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우리는 가게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 내 아들은 저리 한량으로 변했고 이제 며느리랑 손주들이 내 희망이다. 너희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가게를 이어가겠냐. 우리가 한자리에서 오래 유지한 만큼 아무한테나 넘겨줄 수는 없어. 너한테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믿을 게 너밖에 없구나. 가게도 그리고 손주들도 잘 키워줘라. 나는 며느리밖에 없다. 라고 하시며 기업코 대표자를 저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가게가 제 명의로 바뀌게 된 거죠. 남편은 여태 돈만 갖고 가서 술만 마셨지 가게 일을 제대로 돌본 적도 없고 뭘 배운 적도 없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당연히 가게가 시누이랑 제 몫이 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가게는 이미 저에게 넘어온 지 오래였고 남은 유산도 거의 대부분이 아들들에게 미리 증여가 된 상태였어요. 남편은 그거 찾겠다고 아들들과 소송하겠다고 덤비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어쩜 아버지라는 사람이 애들한테 정이 없어도 그렇지 돈 몇 푼 갖고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모습에 저도 애들도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사실 애들은 이미 예전부터 아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보면서 완전히 학을 떼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누이는 돈 찾아오려고 방방 뛰었지만 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아버님이 84까지 직접 일을 하셨고 젊어서부터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라 되게 철저하셨거든요. 사람 보는 눈도 정확했고 일을 몇 수 앞서서 예측하고 움직이시는 분이셨다 보니 남편이나 시누이가 저렇게 눈에 돈이 멀어서 폐악질을 할 거란 걸 이미 예상하고 계셨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우리 셋 모자에게 가게며 유산을 남겨주시면서 남편이랑 시누이에게는 유류분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남기셨어요. 두 사람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몫을 받게 된 상황이라 법적 대응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시아버지나 며느리나 손주들이 자기 목 뺏겨도 아무것도 못할까봐 변호사랑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라 시누이가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둘이 여기저기 법무법인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미리 손을 다 쏟은 상태라 소송도 못 걸었고 그대로 상황이 끝나버렸죠. 남편이라 시누이는 가게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시누이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하지만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시누이랑 자영 눈치만 보다가 결국에는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도 한 푼 못 벌어오면서 밥만 축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나요? 둘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때는 언제고 돈이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둘이 낄낄대던 게 시아버지 가게를 공동명으로 바꿔서 수익금을 나눠 가지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고 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서로 금방 등을 돌리게 됐어요. 결국 남편은 갈 데가 없어서 원룸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아버지라고 찾아가거나 생활비를 드리거나 그런 건 일체 없었어요. 저도 찾을 일이 전혀 없었죠. 하루는 제가 애들한테 그래도 너희 친아버지니까 가끔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니? 내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생활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챙겨드리고 싶으면 챙겨드려도 돼. 나야 남남이지만 너희는 쉽게 끊어내기 어려울 텐데 라고 하니까 애들이 됐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는 무슨 그런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소름 끼쳐요. 엄마한테 한 거 생각하면 상종도 하기 싫어요. 엄마도 혹시 마음 약해져서 챙겨주고 그러지 마요. 우리랑은 완전 남남이니까 이제 다시 볼 일도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자르더라고요. 아이들도 저러니 남편은 저만 붙잡고 사정사정 하는데 밤늦게 가게에 와서는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 젊을 때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돈 욕심내면서 가게 가져가려고 했던 게 부끄럽네. 많이 반성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다시 합칠 수는 없을까? 다시 혼인신고는 안 해도 돼. 그냥 살 일만 합치자. 애들도 이제 다 커서 결혼할 텐데 결혼식 날 혼주석 비울 수는 없잖아. 솔직히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래도 그간 같이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나 좀 도와주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든지 그러면서도 그래도 미운 정이 들었든지 안쓰럽기도 하고 처량해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태 제가 당한 게 있는데 흔들리면 바보죠. 저는 남편한테 그러게 젊을 때 잘하지 그랬어. 가게 일 돕는 척이라도 했으면 시아버지랑 등 돌릴 일도 없고 가게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운영하고 관리 다 했을 건데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남편 노릇 아빠 노릇만 그것만 조금 해줬더라면 일이 이렇게는 안 됐을 거 아니야. 이제 늦었어. 애들도 당신 다시는 안 보고 싶대. 지금이라도 공사판 뛰던가 알바하던가 뭐라도 해. 당신 말대로 이제 새로운 인생 살 때잖아. 여태 놀기만 했으니 이제라도 건실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돈 벌어서 살아. 나나 애들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애들은 전화도 안 받지? 차단했을 거니까 헛된 기대 하지도 마라. 나도 오늘부로 당신 번호 차단할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고 쏘아대고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허탈하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남편 잘못 만나 인생이 꼬인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제가 얻은 것에만 집중하기로 하고 훌훌 털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하고 완전히 헤어진 뒤에 여태 그래왔듯이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래도 반평생 해왔던 일이라 하루라도 가게에 안 나가면 삭신이 쑤시는 것 같아요.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약간 주춤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익금이 꾸준하니 가게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저처럼 굴곡진 삶을 살아온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